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잊고 살던 시간들이 문득 손끝에 걸린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앨범 한 권이 나왔다. 사진 몇 장이 흩어졌고 그 중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캠퍼스. 20살의 내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 첫사랑이었다. 김태호.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을까? 그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늘 도서관으로 향했고 시험 기간에도 방학 때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가끔 내 노트를 빌려가곤 했는데 언제나 마지막 장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내가 생각났다. 그 시절의 나는 그 말을 농담이라 생각했다. 젊음은 영원할 줄 알았고 사랑은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군 제대 후 잠시 연락이 닿았지만 그 다음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의 청춘이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시간은 흘러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과 함께 긴 세월을 살았다. 그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이젠 나 혼자다. 혼자 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만 가끔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다. 사진 속 나는 너무 젊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발머리, 햇살을 받아 웃는 얼굴, 그리고 내 옆에 그 사람. 그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향기가 났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썼던 기억. 그의 어깨에서 떨어지던 빗방울.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될 줄은. 앨범을 덮으려다 그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동문의 연락망 김태호 10-9. 순간 심장이 뛰었다. 30년 전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전화를 걸까 말까? 아니, 그냥 덮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는 이제 나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다. 김태호.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할까? 아니면 나처럼 혼자일까?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켜고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쳐봤다.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았다. 결국 포기하려던 순간 동문의 SNS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김태호 선배, 이번 달 사진 전시회 하십니다. 그 이름 아래 사진 속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희끗한 머리, 잔잔한 미소. 내가 알던 그 사람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다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그게 나의 신호였다. 그날 밤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수진 씨? 손끝이 떨렸다. 화면 속 문장 하나가 내 세월을 흔들었다. 30년 만에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 뒤로 짧은 메시지 몇 개가 오갔다. 잘 지냈어요? 그냥 버텼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버텼어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을까. 그는 말했다. 당신이 보낸 좋아요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래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옛날 이야기. 그는 말했다. 그때 학교 앞에서 우산 같이 썼던 거 기억나요? 나는 대답했다. 기억나죠. 그날 내 어깨가 젖었잖아요. 그는 웃었다. 그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비였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은 그대로였다. 이름 하나에 설레고 문장 하나에 가슴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뭐지? 이 나이에 다시 감정이 흔들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냥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에 전시회가 있는데 혹시 와줄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할까?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30년의 공백을 커피 한 잔으로 메울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엔 흰 머리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설렜다. 오래된 내 안의 소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그래, 가보자.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날 이후 수진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식탁에 커피 2잔을 놓는 습관이 생겼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그 향기 속엔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다시 마주할 설렘이 담겨 있었다. 그의 전시회 초대 메시지를 받고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가지 말까? 그냥 그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까?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만나러 가는 거야. 전시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정리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괜히 젊어 보이려 애쓰면 더 어색할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전시장으로 가는 길, 창밖에는 초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런 설렘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다. 전시장 안은 조용했다. 하얀 벽에 걸린 사진들 사이로 그가 서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그의 손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사진 속 그 남자였다. 그가 나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30년 전 그 봄날의 미소와 똑같았다. 나는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말을 이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세월이 둘 사이의 공백을 다 채워준 듯 했다. 그는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비 오는 날 창문 밖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모습이었다.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왜요? 서로 말이 없어도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는 게 좋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30년 전 그도 그런 사람이었다. 말보다 시선을 더 많이 건네던 사람. 전시회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 앉았을 때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결혼했죠? 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다. 했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요. 이혼한 지 오래됐죠. 그 말에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누구의 불행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서였다. 그는 말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죠. 그래서 감히 옆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때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떠난 이유를.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조금의 아픔이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이상하네요. 30년이 지나도 그때처럼 편하네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와서 하는 것 같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땐 시간이 많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세월이 남긴 고독이 묻어 있었다. 그날 우리는 커피 한 잔으로 30년의 거리를 메웠다.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다음 주에 같이 걸을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미소를 대답으로 알아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오랜만에 머리 손질을 했다. 작은 귀걸이 하나를 끼고 평소보다 천천히 화장을 했다. 그날 입었던 코트를 옷걸이에 걸며 생각했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 그냥 삶의 한 페이지를 다시 읽는 거야. 하지만 거울 속 나는 알았다. 그게 어떤 이름이든 그건 분명 기다림이었다. 며칠 뒤 공원 입구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왔네요. 왔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길가엔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죠. 그땐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걷네요. 나는 대답했다. 이게 아마 어른이 된다는 거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해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봄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내 머리칼이 흩날렸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이 바람 냄새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이렇게 봄 냄새가 났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온 진짜 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날 이후 수진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있고 밤마다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라는 문장이 찾아온다. 누군가의 관심이 이토록 따뜻할 줄 몰랐다. 그녀는 문득 생각한다. 이건 사랑일까? 곧 고개를 젓는다. 아니, 이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일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열었다. 그 안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3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우린 서로 늙었지만 그의 눈빛 속엔 여전히 봄이 있었다. 아마 인생은 이런 걸 두 번째 봄이라고 부르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걷기로 했다. 정해놓은 약속은 아니었다. 그냥 주말이 오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가 오갔고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있었다. 그럼 이번 주엔 어디 걸을까요? 그는 여전히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풍경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가 렌즈를 들 때면 나는 일부러 말을 멈췄다. 그의 눈으로 본 세상 속에 나의 목소리가 방해되지 않길 바랐다. 그는 가끔 나를 찍었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빛이 참 좋네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사람이 아니라 빛이 좋다는 거죠? 그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빛이 좋아야 사람이 살아나죠.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누군가 나를 빛 아래의 사람으로 봐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던가. 우리가 걷는 길은 언제나 비슷했다. 도심의 작은 공원, 벚꽃이 진 자리에 초록이 피어오르는 길. 그는 한 손에 카메라를, 나는 작은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우리의 대화였다. 어쩌면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 수진 씨는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요즘은 조금 길어요. 그런데 당신이랑 걷는 날은 이상하게 짧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짧은데 오래 남아요. 우리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의 쓸쓸함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거 당신이에요. 사진 속 나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었다. 햇살이 머리카락 끝을 비추고 눈을 살짝 내리깐 채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이 사람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대답했다. 맞아요. 그날 진짜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스르르 녹았다. 누군가 나의 행복을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게 이토록 따뜻한 일인 줄 몰랐다. 그날 그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가 말했다. 이상하죠? 오늘 헤어지는 게 아쉽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쉽다는 건 오늘이 좋았다는 뜻이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좋아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는 그 웃음을 대답으로 알아들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그가 서 있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흐릿해질 때까지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며칠 후 비가 내렸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비가 오면 당신 생각이 나네요. 나는 답장을 적었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적었다. 나도요. 비가 오면 그날 우산이 생각나요. 그날의 우산. 서로 젖어가며 웃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 다시 내 마음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의 만남은 익숙해졌다. 이제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카톡 알림이 떴다. 공원,
오후 2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기다림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요즘은 사진보다 사람이 더 보여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대답했다. 예전엔 풍경만 보였는데 지금은 풍경 속 사람의 표정을 보게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이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그게 마음이 자란다는 뜻이죠.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오늘 그와 함께 걷는 동안 나는 젊어졌다. 아니, 그때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음 주에 또 걷자고 약속했지만 그날 아침 그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은 조금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잠시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보다 짧고 이상하게 차분했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날따라 봄이 유난히 조용했다. 며칠 동안 그의 소식이 없었다. 그가 아프다던 그날 이후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처음엔 바쁠 수도 있겠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의 사진이 프로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자주 가던 카페로 갔다. 창가 쪽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그가 앉아있지는 않았다. 커피 향이 익숙했지만 그 향이 오늘따라 낯설었다.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자주 오던 중년의 남자분 요즘 안 보이시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요? 며칠 전에도 왔다가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냥 혼자 오래 앉아 계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가 오던 날 혼자 있었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창밖에 비가 내렸다. 유리창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와 함께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다. 우산 아래서 웃던 얼굴, 내 어깨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 그가 건네던 말들. 그는 늘 말했다. 비가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말이 그리워졌다. 나는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를 썼다. 오늘 비가 와요. 당신 생각이 나네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짧은 문장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덧붙였다. 요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별건 아닌데 자주 피곤해서요. 나는 물었다. 병원엔 가봤어요? 그는 대답했다.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곧 나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감기라기엔 그의 말투가 너무 조용했다. 마치 스스로를 달래는 사람처럼.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줄었다. 그는 자주 약속을 미뤘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보죠.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장들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말했다. 요즘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몸이 내 맘 같지 않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병원 같이 갈까요? 그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진 씨.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그의 말 속에 묘한 이별의 냄새가 있었다. 몇 주 뒤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살던 곳 근처로 향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의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았다. 익숙한 풍경이 낯설었다. 그가 나와 커피를 마시던 그 벤치였다.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었다. 잠시 후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다. 혹시 김태호 씨 찾으세요? 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이사 가셨어요. 이사요? 네,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셨다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사. 그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와 걸었던 그날의 비가 떠올랐다. 빗소리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진 씨, 비가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럼 오늘은 많이 부드럽겠네요. 비는 점점 거세졌다. 그날의 기억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적셨다. 며칠 뒤 그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한 장, 창가에 놓인 커피잔, 그리고 짧은 문장. 오늘도 봄비가 내립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봄비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댓글을 남겼다. 그 비가 그치면 다시 만나요. 그가 볼지 대답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가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밤이 깊어갔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작은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당신 생각이 나요. 그가 이사 갔다는 말을 들은 날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빗소리가 났다. 어떤 소식도 나쁘지 않으면 다행인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건 더 무서웠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저녁이 되자 작은 가방을 꺼냈다. 가볍게 입을 옷, 얇은 카디건, 낡은 노트 한 권, 펜 한 자루. 필요한 것만 챙기고 지갑을 넣었다. 문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았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무엇을 잃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찾으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먼저 동문회 연락망에 전화를 걸었다. 그를 기억하는 선배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최근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사진 찍기 좋다고 늘 얘기하던 곳.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마을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가 좋아하던 빛과 바람이 있는 곳이라면 길은 스스로 이어질 것이다. 첫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기차 창밖으로 봄의 색이 흘러갔다. 초록이 점점 짙어지고 들판의 물빛이 넓어졌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그와 걸었던 날들을 날짜처럼 적어보았다. 처음 같이 걷던 공원의 냄새, 시장 국수의 간장, 서점에서 그가 묻던 짧은 질문들. 그 작은 장면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긴 시리 되었다. 그 시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오가 지나 도착한 역은 작고 조용했다. 버스터미널 앞에 서니 바람에서 소금 냄새가 났다. 바다가 멀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역 앞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시켰다. 실내 한쪽 벽에 지역 소식 게시판이 붙어 있었다. 작은 전시회, 독서 모임, 주말 벼룩시장, 그리고 눈에 익은 폰트의 작은 포스터 하나. 사진 소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바다 서쪽 방파제. 그가 사랑하던 시간과 장소였다. 나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듯한 마음으로 방파제 주소를 노트에 옮겨 적었다. 택시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도로 옆으로 낮은 집들이 이어지고 지붕 위로 갈매기가 몇 마리 지나갔다. 방파제에 내렸을 때 햇빛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약간 차가웠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중년의 남자 몇 명,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카메라를 목에 건 젊은 청년 둘.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여기 사진 모임 혹시 김태호 씨 아시나요? 사람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몇 달 전까지 같이 찍었어요. 요즘은 잘 못 나오지만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그 남자는 방파제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 노을이 참 좋거든요. 그분은 빛을 오래 보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해가 지면 카메라를 접는데 그분은 마지막 빛이 물 위에서 꺼질 때까지 서 계셨어요.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말했다.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답했다. 마을 안쪽에 작은 서점이 있어요. 한동안 거기 자주 들르셨어요. 서점 주인이면 소식 알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방파제를 벗어나 마을 쪽으로 걸었다. 좁은 골목, 파란 대문, 외벽에 붙은 조개 껍데기들, 빨래, 너는 소리, 전복을 손질하는 노인의 손. 도시에서 잊고 지내던 시간이 여기에는 여전히 살고 있었다. 바닷바람 서점이라는 작고 소박한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자 종이 가벼운 소리가 났다. 햇빛이 낮은 책장 사이로 들었다. 젊은 주인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태호 씨 여기 오신 적 있나요? 주인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자주 오셨어요. 글을 조용히 읽던 분. 창가 자리가 좋다고 했죠. 그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혹시 수진 씨 되세요?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올지도 모르지만 오면 꼭 전해달라고. 봉투에는 내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서점 구석, 창가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바다 수평선 위로 하루의 마지막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는 그의 목소리로 읽히는 글이었다. 수진 씨, 다시 만나고 다시 걷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제 시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잠시 쉬려 합니다. 겁이 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은 두렵기만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풍경을 본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우리에게 온 봄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바다가 잦아들 때 서쪽 방파제 끝 작은 등대 옆에 서 있을 겁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오세요. 늘 고맙습니다. 나는 편지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종이의 질감이 손바닥에 남았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느려진 탓이었다. 그의 문장은 언제나 그랬다. 과장하지 않고 안심하라고 달래는 목소리. 서점 주인이 따뜻한 물을 내왔다. 천천히 읽으세요. 그분은 늘 그랬어요. 급한 건 하나도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책장을 넘겼다.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빗금처럼 얇은 빛이 바다 위에 누워 있었다. 그 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는 아마도 서 있었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나는 노트를 꺼내 편지 아래에 짧게 적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본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같은 바람을 맞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하는 마음은 글로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가 읽지 못한다 해도 이 문장은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가 기다리던 더 느린 곳으로. 서점을 나와 방파제 쪽으로 걸었다. 햇빛이 조금 기울었다. 물결이 가볍게 부서지는 소리가 일정했다. 오래전 우리가 함께 서 있던 도시의 강과는 다른 리듬이었다. 여기서는 시간도 파도처럼 들고 났다. 사람의 마음도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갔다. 그 물림이 끝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방파제 끝에 선이 작은 등대가 있었다. 빨간색, 유치하다 싶을 만큼 선명한 색이었는데 어쩐지 위로가 됐다. 한때 우리는 세상을 과하게 어른스럽게 보려 애썼지만 이제는 단순한 색 하나가 날 안심시켰다. 누군가가 여기에도 길을 밝혀둔다는 사실이 좋았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다. 종이 위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오세요. 그의 말은 언제나 나를 멈추게 했다. 불안이 달려가려 할 때 멈추게 하고 조급함이 앞서려 할 때 숨을 고르게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천천히, 나의 속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 기울며 바다색이 바뀌었다. 누군가 옆에 와섰다. 사진 모임에서 만난 그 남자였다. 그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그분이 좋아하던 빛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서 있으려고요.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은 말보다 먼저 대답할 때가 있다. 햇빛이 마지막으로 수평선에 닿았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고,
내일도 오겠다고, 급하게 찾지 않겠다고. 사람을 잃는 과정이 있다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과정도 있을 테니 그 과정에 몸을 실어보겠다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우체통이 보였다. 나는 서점에서 산 엽서 한 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 당신의 등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인사할게요. 보낼 주소가 없어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엽서를 가방에 넣었다. 주소 없이는 닿을 수 없는 문장도 세상에는 많다. 그래도 써두면 언젠가는 닿는다. 적어도 나에게는. 숙소 창문을 열자 바닷소리가 들어왔다.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옷을 갈아입었다. 빗소리는 아니었지만 파도는 비와 닮아 있었다. 규칙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쉬지 않고. 그의 목소리도 그랬다. 크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잠들기 전 나는 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서울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였다. 가장 앞장에 오래전 내가 쓴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다시 봄이 오면. 그 문장 아래에 오늘의 문장을 덧붙였다. 봄은 멀리서 오지 않았다. 내가 걸어왔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등대 옆으로 다시 갔다. 바람의 온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붉은 등대에 햇빛이 닿아 색이 더 밝아졌다. 나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바다를 바라봤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가 오지 않아도 그 시간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배웠다. 기다림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나는 내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돌아서려는데 서점 주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오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고 서점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주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분이 맡기셨어요. 혹시라도 오면 전해달라고요. 상자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수진 씨에게 제 눈이 지칠 때 당신의 눈이 좀 더 봐주세요. 빛이 끊이지 않게. 나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온기가 묘하게 생생했다. 누군가의 손이 오래 머물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 묻어 있다. 그가 본 빛, 그가 기다린 시간, 그가 놓치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이제 그걸 내가 조금 더 보아달라는 뜻이었다. 서점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알겠다고. 내 눈으로 당신의 시간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다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그가 좋아하던 등대 옆에서, 내 방식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졌다. 날씨도 마음처럼 쉬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급하게 걸지 않았다. 바다가 잦아들 때까지 오늘의 속도로만 걸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등을 떠밀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를 때는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면 된다. 그러다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걷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였다. 저녁이 되자 바다는 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등대 아래 난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셔터를 눌렀다. 정확히 무엇을 찍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이 빛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뒤를 돌아봤다. 등대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내일도 올게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내 속도로. 서점에서 카메라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바닷가를 찾았다. 태양의 높이가 달라질 때마다 색도 냄새도 달라졌다. 처음엔 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걷던 길을 대신 걷는 마음으로 왔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고 등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불을 켰다. 달라진 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내게 말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사진들을 전시해 보지 않겠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면 좋아할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괜히 주저되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그의 눈으로 본 세상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카메라 속 필름을 천천히 꺼냈다. 현상소 직원이 말했다. 이건 오래된 필름인데요. 색이 조금 바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게 더 진짜 같아요. 며칠 뒤 사진이 도착했다. 빛이 번지고 색이 바래고 초점이 흐릿한 사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진이 살아 있었다. 빛이 남은 자리에는 언제나 온기가 있었다. 그의 눈은 세상을 따뜻하게 기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며 나는 그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당신의 눈으로 조금 더 봐주세요. 빛이 끊이지 않게. 그 말이 이제는 뜻이 분명했다. 그는 사랑을 남긴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남겼다. 전시회는 작은 공간에서 열렸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벽에 걸린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분 참 따뜻하게 세상을 찍으셨네요. 나는 대답했다. 네, 그게 이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전시회 벽 한쪽에 나는 그의 문장을 함께 걸었다. 사람은 사라져도 마음은 빛처럼 남는다. 전시가 끝난 뒤 서점 주인이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엽서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엽서에는 바다가 아닌 산길이 찍혀 있었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 이제는 길 위의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빛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나는 카메라를 들고 새벽 바다로 나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다. 바다 위로 빛이 번져나갔다. 나는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의 손길이 남은 카메라가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은 결국 이렇게 남는 거라고. 사람이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본 빛을 이제 내가 본다. 그가 기다리던 봄을 이제 내가 이어간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나는 서점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누군가는 잃은 사람을 말했고 누군가는 살아있는 그리움을 고백했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내게 물었다. 사랑이 정말 그렇게 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길을 바꿔요. 어디선가 계속 흐르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멈춘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했다. 나는 서점 앞 작은 길을 걸었다. 주머니 속엔 아직도 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가끔 펼쳐보지만 이제는 울지 않는다. 그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다. 햇살이 꽃잎 위에 반사되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다. 그 빛이 너무 부드러워.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바람에 개나리 몇 장이 흩날렸다. 그 잎사귀 하나가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속삭였다. 왔군요. 오늘도. 해가 질 무렵 등대 앞에 섰다. 붉은 불빛이 여전히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나를 다시 걷게 했어요. 그 말 뒤로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커피 향이 스쳤다. 그 향기를 따라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서 다시 우리 곁에 오는 거구나. 그는 이제 내 삶 속에서 기억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그의 말투, 그의 시선, 그의 온기가 내 하루에 조금씩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살아있게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카메라를 든다.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누군가에게 이 사진들이 닿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자기만의 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사람이 떠나도 그가 남긴 빛은 계속해서 세상을 비춘다.